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연속 확률 분포 상황에서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특징이 있었더라? 그림 보고.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전범위에서의 그래프와 x축과 구간의 끝값들 이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1이 돼야 되죠.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고, 넓이로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넓이로서 확률을 주는 그런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정한 값에서의 함수 값은 확률이 아니고 그냥 확률이 아니야. 누적 분포 함수의 도함수, 그러니까 변화율 같은 겁니다. 속도 같은 거예요. 속도. 확률이 변하는 속도. 같은 거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괜찮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고, 넓이가 곧 확률이고 전체 넓이는 1이고, 하나 더 함수 값은 확률이 아니야. 이게 12분의 1 나온다고 해서 이 점에서 확률이 12분의 1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 시험에서.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적분을 이용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계산하는 것도 남강공에 나왔었잖아요. 2차 함수 정도로 나올 거예요. 2차 함수. 그래서 그 정도 문제 풀어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알아서 다 하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연습 문제에서도 이거 했었고요. 정규분포 배우겠습니다. 정규분포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이항분포 줬잖아. 그게 다 짜놓은 각본인데,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상황이지.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이항분포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항분포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 B라고 쓰고, 시행 횟수 N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그리고 확률 분포표를 그리게 되면은 0, 1, 2, 3 이런 식으로 n번 시행 중에서 해서 n까지. 그래서 n번 독립사건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면은 그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아니면 뭐 개수 같은 거, 횟수라든지 개수를 확률 변수로 두게 되면은 항상 확률 변수가 0부터 이산적인 값으로 1, 2, 3, 0, 1, 2, 3, 4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값으로 개수 1, 2, 3 자연수,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죠. 의미 아닌 정수로 n까지 딱 되면서 이런 상황을 이루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이산 확률 분포를 뭐라고 하죠? 이항분포라고 하죠. 이산 확률 분포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이 이항분포라면, 연속 확률 분포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을 정규분포라 한다. 이 정규분포는 가우스가 만든 거야. 가우스 분포라고도 해요. 천재적인 분포예요. 뭐 자연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현상들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 확률, 야 용어 너무 게으릅잖아요. 말하기도 힘드네. 이걸 뭐라고 하더라? 확률 함수를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함수 뭐라고 하죠? 확률 함수인데 확률 무슨 함수죠? 질량이 아니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이 곡선이 약간 종 모양, 옛날 종 그거 있잖아요. 제야의 종소리 그거. 그 종 모양, 슬라임 모양. 도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슬라임 알아? 괴물 슬라임 모양, 종 모양. 이 종 모양을 이뤄지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게 뭔지도 모르겠죠. 넌 알겠다 이제. 미적했으니까. 이가 그거야. 그거 자연로그의 밑, 자연상수라고도 하고 뭐 그냥 그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요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그런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질량 함수로 갖듯이, 정규 분포는 이런 식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확률 분포로서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놨을 때 이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또 하고, 용어가 좀 많지만 어쨌든 비슷한 거라고. 약간 대칭적이야.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가 있고, 연소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너 지금 한숨 쉬는데 분석을 안 해요 우리는. 이과생들이 이거 그릴 수 있거든요 사실.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그릴 수 쉬워. 내가 이따 보여줄게. 근데 이걸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 이런 모양이 돼. 좌우 대칭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면서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라는 일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통계에서는. 알려져 있다는 건 거의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서 그 관련된 어떤 중요한 핵심 사항만 받아들여서 문제 풀면 돼. 이해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줄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게 생뚱맞잖아.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어떤 녀석이 만든 건데, 녀석은 아니고요. 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균 키를 조사한 거야. 확률 변수를 키라고 하자. 키는 굉장히 다양한데 재보니까 평균이 160이었다 하자. 한국인 키가. 요즘 좀 컸냐? 고등학생 키 165였다고 하자. 고등학교 남학생의 키. 아닌가? 너무 작은 거야. 몇이야 평균은? 너네는 느낌이. 그건 아니지. 그게 어떻게 평균이세요. 평균이 실제로 까보면 170밖에 안 돼. 남자 평균 찾아본다. 야 개빡치게 하네. 남자 고3 평균 키. 난 몇이긴 180 좀 안 되지. 봐봐 174. 야 내가 이제 평균 키보다 조금 더 클 뿐인가? 엄청난 거구였는데 어렸을 때는. 야 너 커. 너보단 커. 너 나와봐. 좀 크다고. 너 몇인데? 173이야? 루저네? 너 말라서 커 보이는 거구나. 너 스물 내가 훨씬 커 너보다. 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173인데 한 7cm는 크겠구만. 키 크면 좋은 거 아니죠? 뭐 싱겁잖아요. 아무튼 174 그래 175로 해. 내년 2024년이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야. 2m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확률이 좀 적어. 2m에서 2m 10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 네 주변에 많냐? 그러니까 넓이가 작은 거야. 그리고 평균 주변에선 넓이가 크니까 이런 애들 좀 많은 거예요. 하나 집으면 그러니까 이 평균 근처에 있는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 평균에서 멀어져서 난쟁이다. 130에서 135야. 고3인데 거의 없다는 거지. 자연상 관찰하면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연소 확률 변수가 많다는 거야. 확률 분포 상황 자체가. 신기하죠? 그럼 이거 물어봐야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냈냐고. 도연아 알 필요 없다고요. 그렇다고. 누가 다 해놨잖아요.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가 보지.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키, 강수량, 몸무게 등 자연성이나 사연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의 상대 도수를 계급에 작게 히스토그램에 나타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산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처럼 이렇게 나타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전단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자료 계수가 말해줘 오른쪽 그래프 좌우 대칭 종모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그냥 이런 많이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진 상황이 많다는 거야. 자연현상에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정규 분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읽어봐야죠.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함수죠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이런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정규 분포 특징이 있죠. 이 평균 값 m이 평균인 거지 기대값 그리고 시그마에 따라서 이거 그냥 설명이냐? 평균 시그마 2는 무리수. 예수님 모르잖아. 이 2는 이거 파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수야. 파이는 3.14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2는 무리수인데 2.718 이렇게 나가는 거야. 718, 28 이렇게. 718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무리수 2라고 해서 배웁니다. 미적분에서. 도윤이는 아는데 불구하고 잘 못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무리수거든요. 그런데 이 확률 분포는 사실은 주어진 자료들의 평균과 분산에만 영향을 받아요. 비슷한 거야. 이항 분포는 뭐랑 시행 횟수랑 사건 A 확률에만 영향받지 똑같아. 이거 정규 분포가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물결하고 N을 씁니다. 이 N은 노멀의 약자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정상적인 분포다 이런 거지. 약간 표준적인 분포 이런 뜻인가요? 그리고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쓴다. 여기 시그마 쓰는 거는 했고. 됐어.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따른다고 한다. 에 따른다. 가 따른다. 뭐 아무튼 에 따른다가 맞을 건데요. 그래프의 성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쉽게 생각해라. 하늘에 떨어진 그 확률 분포인데요. X는 M의 대칭인 종 모양, 옛날 그 종 모양 곡선이고 점근선이 있어. X축이 달라붙습니다. 왜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함수값이. 그리고 당연히 여기 구간의 이 전체 넓이는 얼마냐?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한히 다가가고 있으니까 사실 끝이 없긴 한데 확률에서 끝이 없긴 하거든. 근데 여기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거의 0에 가까운 수들이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이제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 극한이 1에 수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극한값. 이 넓이 다 더하면 넓이의 그 극한값이 1에 수렴한다. 그리고 X는 M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최대값 이걸 갖는데 이게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어. 외우는 건 아니야.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왜냐면은 지금 이 함수가 이거니까 이 지수 함수는 사실 좀 해볼까 이거? 이 함수를 지금 확통해서는 그래프를 이걸 식을 보고 그리라고 하거나 이 식을 보고 특징을 찾아서 문제 푸는 거 한 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2를 모르고 애들이 그리고 지금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수학원에서 배우긴 했는데 이게 이제 숫자인지 모르니까 잘. 근데 이렇게 생각해. 2의 x승 어떻게 그리냐? 도현아. 2의 x승 지수 함수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니까 이렇게 그리죠. 요런 함수인데 2의 x의 제곱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하자. 2의 x승이 있는데 2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에 무슨 게 아니라 다가가는 거죠?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왜냐? 왜 그러냐?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해 도연아. x가 양수일 때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서 이게 숫자가 커지면서 2의 음수 거듭 제곱이니까 점점 작아져. 이 0 넣어봐. 0 넣으면 어떻게? 이 0,1 지나지? 근데 x가 더 커졌다고 해봐. 커지면은 음의 지수니까 좀 작아지잖아. 작아지는데 지수꼴은 항상 양수니까 0이 크거든. 그리고 x에다 음수 넣잖아. 음수 넣었을 때는 양수랑 똑같이 나와. 이게 우함수잖아요. fx랑 f-x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쪽은 똑같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x축으로 n만큼 평이도 시킨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0이 아니라 m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균으로. m으로 바뀌면서 여기다가 계속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이걸 곱해줘봤자 이거는 실수배니까 위아래 폭만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시그마 제곱도 마찬가지야. 그냥 실수배니까 상관없어. 그 슬로프만 좀 바뀌는 거야. 로 이해를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 아무튼 그렇다. 중요한 건 여기죠.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가 있다면 이 정규 분포에서는 특징이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정규 분포 곡선이니까 이 곡선의 특징이죠. 성질은 뭐냐면 x는 m의 대칭이고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고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이 값까지는 알 필요 없어. 제일 높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이게 확률이냐? 확률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니까 넓이가 확률이라고 항상. 함수 값은 확률이 아니야. 그거는 항상 물어보는 주제고요.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1이지.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리고 요 4번, 5번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마의 값이 크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지고요. 시그마가 만약에 이것만 봐. 이것만. 시그마가 만약에 작아지면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그건 왜 그렇죠? 요거는 식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요 시그마는 이런 거죠. 자료가 흩어진 정도 나타내는 지표가 분산이잖아. 분산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8점인데 170으로 할까? 175인데 막 170점도 있고 키가 180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학급도 있지만 175고 어떤 애는 막 130이고 어떤 거 2m 10이야. 이럴 수도 있지.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크면 이 평균보다 먼 지점의 확률이 큰 거야, 여기.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서 확률보다 이런 데도 나올 빈도가 높은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분산이 큰 거잖아요. 시그마 제곱이 큰 거잖아. 이게 분산이 큰 거. 시그마가 큰 거. 시그마가 크면 이렇게 돼. 그리고 시그마가 작으면은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뾰족하다는 거는 평균 주변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지금 흘러가듯이 얘기했는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요걸로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요거 일단은 암기법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하잖아. 시험 보면 편차가 심하다 이런 말 하지. 편차가 심하다는 건 뭐야? 점수가 들쑥날쑥한 거지. 막 1점, 10점, 5점 막 이렇다는 거잖아. 평균값 말고도 평균에서 벗어난 어떤 값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료 상태에서. 그 말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높이가 낮아야 되냐, 높아야 되냐, 그러니까 펑퍼짐해야 되냐, 이렇게 뾰족해야 되냐. 가운데가 평균인데 뾰족하면 평균 주변에 확률이 높잖아요. 펑퍼짐해야지. 평균이 아닌 값들도 확률이 커야 된단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시그마가 큰 거가 이렇게 펑퍼짐한 거야. 시그마가 작은 게 뾰족한 거예요. 그건 알아둬야 된다. 다시 시그마가 작다는 거는 네 시험 점수 평균이 8점인데 8점, 7.9, 막 6, 9. 아니 그러면 평균 주변에 모여있으니까 뾰족해야 된다니까? 예슬 이해돼? 아, 이해 안 되는데? 일단 외울까? 편차가 작으면 뾰족해. 왜?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주변에 몰려있어.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몰려있으니까. 평균 주변의 넓이가 크잖아요. 거의 다 평균 주변에서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자료들이 평균 주변에 분포할 확률이 높단 말이야. 이 가운데가 평균값이야. 그리고 그게 뭐라고? 시그마가 어떻다고? 작은 거야.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평균 주변에서의 그래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시그마가 크다는 거는 평균값이 아닌 별량들도 많다는 얘기니까.
펑퍼짐한 거지. 그냥 더 쉽게 시그마가 크면은 오히려 작아야 되고 낮아야 되고 작으면 커야 돼. 거꾸로다. 너처럼 청개구리라고 시그마가 작으면 원래 뾰족해야 돼. 시그마 크면 작아야 이게 내려야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 값은 이 자료의 분포 상황에서 평균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가 시험을 봤어. 네 시험 점수의 분포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키라고 할까? 전국 모든 학생들의 키의 평균의 분포 이런 걸 보면은 평균 정해져 있어. 근데 그 평균 값에 따라서 이 정규 분포 곡선이 평행 이동합니다. 그래프의 이제 커브는 바뀌지가 않아요. 아직 좀 와닿지 않을 건데 나왔길래 한번 얘기해봤어. 여기까지다 딱. 이 봐봐. 여기까지만 지금 좀 이해를 해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돼. 그냥 이런 모양이다. 이런 특징 갖고 있다. 이것만 외워가지고 거의 국어 시간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167 내가 210번 개념을 익히기 내가 한다.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의 단가 같을 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기호 어떻게 쓰냐면요. x가 정규 분포 따를 때 n 이렇게 쓴다 했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n 이게 정규 분포야. b는 이항 분포.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되냐면은 앞에는 평균을 쓰고 여기는 분산을 쓰는 자리야. 근데 EX가 평균이잖아요. 기대값이 평균이라 그랬잖아. 똑같아. 그래서 이게 M이고 분산 VX는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그냥 5,9.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처럼 얘도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분포인 거죠. 이해돼?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평균 쓰고 분산 쓰면 돼. 근데 분산은 이렇게 쓰기도 해. 3의 제곱 쓰기도 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그마잖아.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런 이게 보이게. 시그마를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211번 해봐. 네가 해봐. 211번. 그리고 앞에 좀 읽어봅니다. 챕터 2까지 좀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필수예제 풀어보죠. 16번 고고. 너무 아까 배웠던 여러 가지 복잡한 식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정규 분포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아, 단원이 바뀌었구나. 연속 확률 분포 상황에서도 특별한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 딱 하면은 이것만 떠올리면 돼. 무조건 종을 그려라. 이렇게. 그리고 가로줄을 그어서 이게 확률 변수 축이죠. x축이죠. 그리고 이게 대칭이거든. 여기 대칭이야. 여기가 어디냐면 평균입니다. 요런 확률 분포구나 해서 그림을 일단 그리세요. 그리고 요걸 해석해 보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1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10이랑 18 사이. 개멍청하네. 그 밖에 12가 어딘 줄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11을 어딘가 찍어야 돼. 근데 이 확률은 넓이죠? 12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가 18보다 큰 부분의 넓이랑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 어디에다 12 찍을래? 저기요. 여기다가? 알았어. 그러면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어디예요? 저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넓이잖아요. 얘랑 같은 게 18보다 큰 거랑 같대. 18은 어디다 찍을래? 반대쪽 똑같은 간격으로 찍어줘야 돼. 왜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랑 같아지는 지점은 여기겠죠. 같은 간격으로. 그러면 m은 뭘까? 15. 서단계 3년이면 10이랑 18의 중간이잖아요. 뭐 그냥 이 정도만 나오는 거야. 이게 평균이 m인 15. 간단하죠? 이거부터 그림 그리고 시작해라. 밑에 고.
아, 이거 살짝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요 K 빼기 3부터 K 플러스 요런 거는 뭐냐면은 K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3만큼 위치랑 오른쪽으로 1만큼 위치에 선을 그어서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리는 그럼 4야 무조건. 그러니까 4짜리가 움직이는 거야. 길이가 4짜리인 구간을 움직여가지고 넓이를 가장 크게 만들으라고. 그러면 이거 얘네 둘의 중간에 32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 은근 좀 치는데요. 이거 뺄 때 어떻게 빼냐? 9분의 1x는 제곱해서 빼는 거죠. 분사는 뭐냐? vx는 시그마의 제곱이잖아요. 알지? 그런 거는 모르면 망한 거고요. 좋습니다. 해보죠. 다음 내용. 정규 분포 나 알겠고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계속 이상한 게 나오죠.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아까 그 정규 분포 상황에서도 더 특별한 상황이야. 뭐냐 이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특별히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뭐 이항 분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시행일수가 10번이고 확률이 2분의 1짜리를 뭐 특별한 뭐 표준 이항 분포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한 거랑 비슷한 거지. 어떤 특별한 상황. 다시 여기서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이어야 돼. 분산이 1이어야 돼. 표준 편차도 1이고. 그런 상황에 정규 분포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표준. 좋습니다.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식인데 아까 거기다가 열을 넣은 거야. 근데 그랬을 때 그 확률 변수를 딱 요 상황에서는 x 대신 z를 쓰기로 했어. z. 끝입니다. 이거 왜 했냐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 상황에서 요 넓이 있잖아. 요 확률을 다 계산해냈어. 수학자들이. 그리고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정규 분포 상황을 이 표준 정규 분포로 환산해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 옛날에 계산기가 없던 시절. 지금 컴퓨터 때리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놨어. 마치 이런 거야. 상용 로그 비슷한 거지. 느낌 오냐? 미치 10인 로그 상로그잖아. 이거 비슷한 거야. 평균이 0이고 분산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한테 딱 느낌 왔을 거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 뒤에. 몇 쪽에 있냐면요. 198쪽에 있대잖아.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표. 무슨 상용 로그 표 그런 비슷하게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상용 로그 표가 있어. 로그 3은 0.3910 로그 2는 0.390 로그 3은 0.477 기억 안 나냐? 있었다고. 삼각함수 표는 있냐? 삼각비표? 삼각비표요? 제곱근표는 있냐? 제곱근표요? 다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표준 정규분표라고요. 그때 확률 변수 x 대신에 z를 씁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이 오른쪽만 나와 있어. 확률이. 왠지 아냐? 왼쪽은 어차피 대칭이라서 오른쪽만 적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z가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물어보면 표를 어떻게 찾냐면요. 여러분 빨리 펴. 198쪽. 여러분 찾는 거다. 느낌으로 찾아봐. (198쪽) 뭐 하세요? 0.1925? 어떻게 찾은 거냐? 야, 0에서 2분의 1 사이 확률은 2분의 1은 0.5잖아. 이거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 0.1925. 1915. 너 좀 치는데? 좀 치네.
좀 치네. Z. 그러니까 이게 Z 값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0.52를 찾고 싶으면 0.52 해서 요거를 읽어주면 돼. 0은 생략한 거다. 0.198로. 그러니까 대충 얼마? 이거 대충 0.2지. 확률이 0.2라는 거야. 20%라는 거야. 20%. 여기 20%. 야, 1.5 찾아봐. 1.5. Z가 0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 Z가 0하고 1.5요. 아니야. 그 값은 항상 0부터 시작해서 양수인 Z까지의 넓이가 나오는 표야. 그게 1.5 0.2734 이 넓이가 그러면 0.2734라는 얘기예요. 항상 0부터 1.5 사이에서 야, 너 어리버리 깐 거 아니냐? 1.5 여기잖아. 0.433이잖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오늘 수업. 이게 0.75를 어. 야, 그러면 0.4332는 0.5랑 얼마나 차이 나냐? 0.07 0.06 0668 되게 차이 안 나지? 이게 몇 프로란 얘기야? 43%야.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넓이로 따지면은 43%니까 이 정도. 여기가 43%, 여긴 7%밖에 안 되는 거야, 확률이. 3 찾아봐. Z가 3. 3 찾아봅니다. 4987. 4987. 그러면은 숫자 똑같아. 아까 정규분포에서 Z가 0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987이면 이쪽은 얼마냐? 0.0013 0.5요. 다 더해서 0.5여야 되니까 대칭이니까 0.0013 엄청 작은 확률이야. 0.0 0013 엄청난 확률이죠. 1000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된다고. 되게 좁아. 그러니까 실제로 더 좁아. 훨씬. 그래서 그거보다 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구한 거예요. 3.3까지밖에 없잖아. Z값이 더 커져버리면 그 뒤쪽의 넓이는 거의 의미가 없어져. 확률이 줄어들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0.39까지 있네요. 3.39까지 개망했잖아. 그래서 3.39 끝에 가면 바로 0.4997이야. 0.0003%라는 얘기야, 거의.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0.03%죠. 이게 10%, 1%, 0.1%, 0.03%. 1000분의 3. 아니, 만분의 3. 그래서 개망했네. 이렇게 안 되냐? 피곤해서 안 되잖아. 됐어. 그러면 이제 퀴즈 냅니다. 실전 퀴즈. 도윤아, 잘하자. 너 뇌가 있나 보겠다.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1보다 작을 확률 구하세요. 내가 다 뽑았는데. 686. 어떻게 한 거냐? 준모야. 왜 안 하냐고. 표 빨리 보고 해라고. 표 198쪽. 예슬이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나 0부터 1까지는 똑같잖아. 아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나 0부터 1까지 똑같잖아. 0부터 1까지 넓이해서 2배 하면 돼. 0부터 1이 어디 나와 있죠? 여기 있잖아요. 0.3413이니까 2배 하면은 0.6826이죠. 그러니까 대충 68%란 얘기야. 넓이가. 확률이 0.68이라는 얘기야. 야, 이러면 이 정도 하면 다 눈치챘을 건데. 진짜 어렵게 본다. 도윤아, Z가 1에서 2.5 이하일 확률. 1에서 2.5. 1에서 2.5. 이거 응용력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건데? 뺐어. 뺐어. 뺐지. 이렇게 한 거지. 0에서 2.51 확률을 해서 뺐지. 뭐를? 0에서 1까지 확률을 뺀 거지. 왜냐면 0부터 시작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엄청난 응용력을 발휘했지. 지금 네가 발휘한 그 응용력 있잖아.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도현아 앞에 보라고. 정규분포표를 표준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 뭐라고 했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라 하잖아. 여기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그 그림 보고 하는데 그 0에서부터 A까지 있을 확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0.5, 2분의 1인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봐봐. A보다 큰 확률 구하라고 하면은 2분의 1에서 0부터 A까지를 빼줘야 돼. 그리고 A보다 작은 확률 구하라고 하면은 이쪽 반쪽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이거 넓이. 그러니까 항상 그림 그려서 된다고. 표에 있는 건 항상 0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 0부터 어디까지밖에. 그럼 그걸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공간 사이라든지 그리고 음수부터 양수까지 이런 것들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더 이상 자세한 점 생략한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오늘 배울 건 다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표준화 있지. 이건 마치 상용로그 표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런 것처럼 변환시키는 거. 상용로그로 바꾸는 거 뭐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이 표준화를 배워야지 다음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환하는 거 요거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네 표 198쪽 펴서 이거 좀 찾아봅니다. Z가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 요거랑 요거 구해봅니다. 내가 쓴 거 두 개만 더 구해봐.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Z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거 이렇게 두 개 이거 구해봅니다. 개멍청하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면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이거에다 이거 다잖아. 이거 다는 2분의 1.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표에 있잖아요. 3413 더하기 0.3413 더하면 0.5니까 0.8413이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건 이해는 뭐랑 똑같아? 이거는 그림 그려서 해야 돼. 근데 항상 이거 외우면 안 되고 마3에서 마이까지 하는 건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똑같잖아. 2부터 3은 어떻게 구하죠? 0부터 3에서 0부터 2를 빼야죠. 돼? 예술이 안 되는 얼굴인데? 네, 됐어요? 꺼지세요. 야 오늘 컨디션 난조로 힘들었다 오늘 수업. 다음 시간에 분발하자 도현아.